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소부장 주식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왜 소부장 주식에 투자해야 할까요? 그럼 제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미중 무역 갈등 해소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그 스마트폰 업체들이 미중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상당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업체들에서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해서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뭐 미국의 퀄컴 같은 경우에는 AP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AP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폰의 두뇌죠. 많이 수입을 해서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통신칩 다른 통신칩 뭐 그런 것들도 수입을 해서 쓸 수가 없었죠. 미국이 상당히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을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뭐 이런 지적재산권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핵심 부품을 어, 수출하지 않겠다.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상당히 곤란해졌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 구글 안드로이드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뭐 중국의 OS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의 그 OS를 쓰는 환경이 상당히 그러면 스마트폰을 안 사겠죠, 사람들이. 아무리 중국 젊은이들도 어떤 아이폰이나 뭐 이런 구글 안드로이드 체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중국 스마트폰을 사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스마트폰 업체도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 그런 체계들을 이용할 수 있고 하드웨어 성능도 끌어올려야 팔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풀려 나갈 건데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생산량이 증가를 하면서 한국 반도체 거기에 들어가는 한국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큰 이제 이유로 5G 스마트폰 시장 확대가 예상돼서 이 소부장 주식에도 유리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5G가 이제 촉발이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기존에 이제 구매를 안 하던 소비자들도 이제 5G 서비스가 시행이 되면서 구매를 할 건데요.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음, 2020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5G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2억 대 이상을 상회할 건데요. 이제 좀 높게 잡은 리서치에서는 보면 2억 6천만 대까지 시장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거의 없었어요. 5G 폰에 대한 그뭐 출하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해서 근데 올해부터는 상당히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애플도 올해 5G 그 스마트폰 경쟁에 뛰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중소형 OLED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모바일 디램도요.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4G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수요를 이끌었죠. 낸드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로 서버용 디램 시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제 증설이 되면서 뭐 그런 서버용 디램이 이제 시장이 많이 커질 것 같은데 이게 또 최근에 OTT 업체들 경쟁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즈니, 넷플릭스가 이제 경쟁을 하면서 또 여기에 애플이 또 이런 스트리밍 그 동영상 사업을 진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뭐 현재 유튜브나 이런 걸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최근에 보면은 뭐 넷플릭스가 먼저 넷플릭스 오리지널 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면서 뭐 하우스 오브 카드나 뭐 제가 뭐 그런 드라마들도 좋아하거든요. 어, 그런 드라마들이 나와서
플랫폼을 상당히 견고하게 충성스러운 고객들을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디즈니나 애플, 아마존 등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동영상 스트리밍 그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버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 증설이 촉발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또 스트리밍 게임 사업을 진출을 하는 업체들이 생겨나는데 이건 구글의 스타디아 그리고 MS의 엑스박스로 촉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VR 컨텐츠 산업도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5G 같은 경우에 데이터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서비스인 VR 서비스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런 서비스들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증설이 되고 이 데이터 센터의 이제 핵심인 뭐 CPU나 서버용 CPU나 서버용 D램이 많은 수요를 일으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네 번째로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 지원 아래서 이제 부품 소재 산업 강화 정책이 점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공장 설립 승인을 정부에서 빨리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세제 혜택도 점점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SK 머티리얼즈 이쪽 소재 산업 쪽이 조금 수혜를 많이 받을 걸로 예상이 돼요. 물론 장비 업체들도 수혜를 받겠지만 제가 소재 업체를 좀 선호하는 이유는 이제 실적이 조금 안정성이 있거든요.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이 투자 이제 캐펙스를 늘릴 때는 엄청나게 실적이 좋은데 캐펙스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상당히 실적이나 주가가 타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실적을 한번 어, 그 업체들을 한번 본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은 솔브레인을 보면은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1,057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번 봐보면 19년도에 이제 4분기까지 나오면 1,835억이 이제 나오는데 그 반도체 시황이 18년도부터 안 좋았다고 하는데 18년, 19년 안 좋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많이 증가했을까요? 실적이 하락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이겠죠. 음, 그리고 이제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1,479억이었어요. 근데 19년도에 어느 정도 할까요? SK 머티리얼즈도 영업이익이 2,20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엄청나게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했죠. 그러면 이제 장비 업체들을 한번 봐볼까요?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 대표 업체인 원익 IPS를 한번 보면은 2017년도 영업이익이 1220억 정도 수준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이제 보면은 514억입니다. 근데 내년도도 1000억 이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2020년도죠. 내년도가 아니라 2020 올해도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반등을 한 이유는 그동안 많이 빠졌기도 하고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 캐펙스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주성 엔지니어링도 한번 봐보면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417억 그리고 2019년도 38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증가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또 물류 자동화 이제 삼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좀 안정적인 장비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SFA도 한번 살펴보면은 2017년도에 2,36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을 그리고 현재 2019년도에 1,957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장비 업체들은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전방 산업의 캐펙스가 이제 지출이 설비 투자가 줄어든다면 실적이 급감해서 주가도 급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소재 업체를 조금 선호하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반도체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